여성 보좌관을 향한 성범죄. 민주당이 그렇다면 지난해 말에 발생한 사건, 그 피해자는 지금까지 어떻게 민주당에서 지냈던 건가? 왜 이제서야 제명 조치를 발표한 걸까? 의혹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논란입니다. 첫 번째는 86그룹 민주당에서 또 성범죄가 나왔다는 것. 두 번째는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이 성범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쉬쉬하고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 이 세 번째는 해당 의원, 박완주 의원이 여성 피해자를 자르려 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세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점 모두 다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피해자를 해고 시도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사무처에 여성 피해자 A씨의 이름으로 사직서가 접수됩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놀랍니다. 나는 사직 신청서 낸 적 없다 라고 하자 철회가 됩니다. 그러자 박완주 의원이 제3자 대리 서명으로 A씨의 사직서를 조작했다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됐고, 자, 이 여성 피해자의 사직서가 철회되자 국회 사무처에 여성 피해자 보좌관이죠. 직권 면직 요청서가 제출됐습니다. 의원 직권으로 보좌진을 해고하겠다라는 겁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네. 성범죄도 모자라 피해자를 지금 자르려 했다는 거예요. 의원 이름으로 의원 직권으로 보좌진을 해고하는 게 직권 면직 요청서입니까? 이게 지금 제출됐다는 거 맞아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죄질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예. 범행 이후에도 보면 그 의원이 보좌진을 언제든지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뭐 신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직권 면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기다리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직 기간 같은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바로 사직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는 30일조차 기다릴 여유가 없고 당장 자르고 싶은데 피해자는 나갈 의사가 지금 현재로서 사직할 의사가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피해자 명의의 사직서를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위조한 걸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위조된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니까 당연히 국회 사무처 쪽에서도 당사자한테 너 진짜 사직한 거 맞냐라고 한 번 정도 확인할 거 아닙니까? 예. 나는 그런 적 없다, 사직한 적 없다라고 아하. 해서 이제 바로 잡아진 건데 이렇게 들통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30일이 걸리는 직권 면직을 해서 어떻게든 내보내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인 게 피해자에 대해서 이런 뭐 보호를 해도 모자랄 판에 쫓아내겠다 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피해자 명의의 사직서를 위조를 하고 이게 안 들키겠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예. 전 도저히 이게 과연 삼선 의원이라고 할 만한 행태인가 참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자, 이게 전형적인 성범죄에서 나오는 가장 최악의 패턴이에요. 장은미 변호사님. 네. 해당 여성 보좌관에게 몹쓸 성비위 행동을 하고서 그 권력형이잖아요, 이건. 그렇죠. 권력이 있고 권력이 높은 의원이 상대적으로 권력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여성 보좌관을 향해서 몹쓸이를 하고 또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자르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사직서까지 조작됐다. 최악 아닙니까? 네, 최악이고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그리고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실제 사실관계로 드러나게 되면 이건 또 별도로 사문서 위조 등등으로 처벌도 가능해 보이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런 성범죄는 남녀 간의 권력 구조 차이에서 기인한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국회라는 공간, 이 상명하복 너무나 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성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걸 법적으로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난 대선 국면 때 이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때가 이제 대선이 워낙에 한창 진행되던 때라 이제 피해자도 이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공식 문제 제기를 뭐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게 왜 계속 이제 암묵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샅샅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또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민주당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뭐 피해 호소인이라고 언급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헌 당규에 2차 가해에 대해서 뭔가 가해 행위를 하면, 불법 행위를 하면 어떤 응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기로 했지만 그 부분도 사실 논의가 뭐 진행 중일 수는 있겠지만 좀 흐지부지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엄중하게 되새기고 민주당은 뭐 선거에 정말 집중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 앞에 정말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 같은 성범죄 의혹을 언제 알았냐? 혹시 대선을 앞두고 뭔가 쉬쉬했던 건 아니냐? 라는 의혹마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뒷북조치 은폐 시도 의혹.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지난해 말에 발생됐다. 박원주 의원 지난 3월까지 당 정책위 의장으로 지도부 소속이다. 당 지도부의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일지 한 민주당 관계자 대선 앞두고 일부 의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피해자가 대선 끝난 후 직접 신고했다.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범죄는 이제 권력형 성범죄라고 하죠. 예. 근데 권력형 성범죄의 특징은 우리가 뭐 안희정, 오거든, 박원순 시장에서 보았다시피 처음에 이게 문제가 불거지면 은폐를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은폐 자체가 그냥 은폐가 아니고 피해자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경우에 때는 지금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직서까지 뭐 유조를 했다, 직권 변조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피해자들이 대부분 권력형 성범죄에서 굉장히 약자예요. 약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죠. 또 내가 이것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나에 대한 어떤 운명, 직장 이런 것도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사건 자체가 작년 12월에 있었고 물론 이제 피해자가 대선을 고려해서 문제를 안 삼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좀 알려졌을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몇 의원들이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월에서 4월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 그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제 무마를 하려고 시도를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박원주 의원이 사과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해야 하는데 계속 어떤 은폐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참다 못해서 4월에 당에 이제 정식 신고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어떤 워딩을 보면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성비위 뭐 그 정도로 성희롱 이런 얘기 아니고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라는 것은 아마 성범죄 중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아주 중요한 그런 범죄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가 확인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범죄라는 표현을 썼어요.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그런데 비대위원장 확인됐다는 이야기는 피해자랄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증거도 충분히 있고 예. 이게 성범죄라고 확정을 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범죄 사실이 사실은 제명하기 이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밖으로 표명이 됐을 때 이제 공직선거 이번에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랄지 이런 거에 굉장히 당 지도부에서는 고민을 하다가 전격적인 제명을 한 거죠. 어제 돌직구 뉴스하면서 속보로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지 제명에 이 제명 자체가요 당 자체의 징계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 박 의원의 신분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근데 향후에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 제명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확인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들고 진실규명 당연히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수사도 당연히 이루어져서 처벌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계속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런 조치를 취해서 과연 재발이 안 되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성인지, 성인식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적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제 지도부에서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했고 저희들도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아직 형사범죄로 단정되진 않았다라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심각한 성범죄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용어는 성범죄 의혹으로 저희가 통일을 해서 방송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과연 어떤 수준의 범죄였는지를 어떤 수위의 범죄였는지를 추정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를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저희들이 주의해서 계속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준수해서 보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대선을 앞두고 뭔가 쉬쉬하려 했을 정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저 사안이 대선 전에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대선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이제까지 없던 일이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민주당 내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전 보궐선거랄지 보궐선거부터 그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이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지난 대선은 굉장히 박빙의 어떤 그런 대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또 국민의 인식이 굉장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런 사안이 나왔으면 대선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박완주 의원이 제명되던 날 또 2차 가해 의혹이 민주당 내에서 불거졌습니다. 또 다른 일이죠, 이건. 김원희 의원의 과거 보좌관, 지난 1월 동료 직원 성폭력 혐의 피소. 피해자는 김 의원 측근들로부터 의원실 차원의 합의 종용, 증인 겁박 등 2차 가해를 받았다라며 호소를 했습니다. 김 의원에게도 2차 피해를 호소했지만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라는 의혹과 주장이 나옵니다. 김원희 의원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 저의 대처 포함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응할 것이다. 여당에서는 2차 가해 알고도 묵인했다. 민주당 김 의원 제명하고 사과하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제명. 당 소속은 이제 안 되지만 의원직은 유지한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을 보니까 의원직 버리고 수사받아라. 수사받아야 될 사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당의 차원을 뛰어넘었습니다만은 민주당도 포함해서 국회의원 내부 스스로가 자기들 권위를 제대로 높이기 위해서 저와 같은 성비 혐의자 또 실제적으로 어떤 범죄에 준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사건을 이런 당사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더 국회의 윤리 수준을 높여서 예. 제명 조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배지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조치가 수사를 포함해서 앞으로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